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대비 전체 정리 시작할게요. 일단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할 만한 포인트들의 문제들을 다시 또 뽑아서 왔고, 전체적으로 개수 살리는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성질 확인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헷갈려 한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갔던 교재에 대해서 뒷부분 내용들이 있어요. 뒷부분 내용들만 총 집합시켜가지고 학교 시험에서 나오게 되면은 필수로 맞추자라는 의미로 정리를 할 거고요. 1번부터 보시게 되면은 1번은 자, 이 단어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나와요. 절대부등식은 절대적으로 부등식이 성립하는 식이겠지. 절대값이 있는 식이 아니라고. 무조건 그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성립하는 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의미 아닌 실수 ABC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내가 언급하는 거는 의미 아닌 실수 이 부분입니다. 자, 문제에서 만약 의미 아닌 실수라고 나온다면은 얘들은 항상 우리의 머릿속은 양수다가 먼저 떠올라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의미 아닌 실수라고 굳이 언급했던 이유는 A와 B가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이런 표현 자체는 0보다 컸을 때와 0일 때를 따로 구분 짓는 케이스로 봐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가 딴 생각할 필요 없이 의미 아닌 실수를 봤으면 0이 되는 포인트가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잡히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봐야 되고요. 기억 부분 보게 되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ab에다가 플러스 b제곱이면 얘들 이 친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냐? 실제로 얘들은 완전 제곱식으로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의미 아닌 실수에서는 항상 얘가 성립하냐라는 얘기인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단 완전 제곱식이 되냐 안 되냐인데, 얘들은 2분의 1에 a-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a제곱 더하기 2분의 1 b제곱으로 바뀔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무조건 보장되는 내용이 되겠죠. 절대적으로 성립하게 되겠지?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니은에선 또 어떻게 볼 수 있냐? 니은에서는 루트 A에다가 더하기 루트 B가 있고요. 얘들은 크거나 같다 루트 A 플러스 B가 있고, 얘들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구분 짓냐? 의미 아닌 실수 A, B, C에 대해서니까 일단 의심되는 0000 넣어봤을 때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 거 알겠지? 그러면 얘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거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 사이에서 장난칠 거니까 제곱을 해서 비교하자는 얘기가 돼요. 알겠습니까? 자, 제곱을 해서 비교하게 되면 A 플러스 B에다가 더하기 2 루트 AB죠. 얘들은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B와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하다고. 되겠어요? 제곱해서 비교 가능해야 돼요. 자, 이거야. 양수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통 제곱이랑 제곱해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알겠죠? 혹은 차에 대해서 장난칠 수도 당연히 있겠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뺐을 때 양수다 음수다 판단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뭐다?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얘가 없어지면서 2루트 AB니까 당연히 양수인 부분이니까 성립하겠죠? 해서 뭐다? 니은도 맞다. 자, 디귿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디귿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어요.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얘들은 디귿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어떤 거랑 비교했어요? 루트 AB 더하기 루트 BC 더하기 루트 CA야. 자, 한쪽에는 1차가 있고 한쪽에는 루트가 있으면요, 루트가 있는 걸 1차 취급하면 돼요. 그럼 얘는 2차 합으로 보이겠지. 그치? 이해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가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대상이 맞냐 라고 한다면, 얘는 봐봐요. 여기서 A제곱이랑 똑같다고 한다면 실제로 얘가 원했던 건 이항시켜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 형태 아니야? 이 형태잖아. 그럼 뭘로 보이겠어? 2분의 1의 완전 제곱식으로 보이겠지? 해서 얘들은 2분의 1의 차를 하게 되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루트 B의 마이너스 루트 C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루트 C의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게 되겠지. 뺐을 때.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잖아. 그지?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네. 그러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다. 얘는 간단한 문제니까 괜찮았는데 의미 아닌 실수가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0의 케이스를 확인해 줘야 돼요. 특수 케이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알겠죠?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얘들 옆에 거도 봐. 옆에 거는 그래서 한 번 더 연습하러 놨던 건데 3번 문제 보게 되면 마찬가지지. 그지? 완전 제곱식 만들거나 맞지? 또 A제곱, B제곱 하니까 각각 뭐다? 제곱씩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확인하고 뺐을 때 절대값 나오게 되면 뭐겠어? 디귿은 절대값 나온 거 실수 나왔으니까 부호에 대한 얘기고 이제 봐봐. 기읍과 니은은 해보면 맞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디귿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부호가 합과 차니까 부호가 같았을 때랑 달랐을 때가 다르겠지. AB에 대한 디귿 보시면요. AB에 대한 부호가 같았을 때, AB에 대한 부호가 같았을 때 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알겠어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짱구를 굴리면요. 실수라고 나왔잖아요. 앞에 문제랑 비교하게 되는 거야. 앞에 문제의 절대부등식은 애초에 의미 아닌 실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런 얘기 자체가 부호가 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거든. 알겠어요? 근데 얘가 디귿에서는 3번에서는 실수 AB라고 얘기를 했고 양수일지 음수일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A와 B가 부호가 같았을 때와 달랐을 때를 구분 짓게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 보게 되면 디귿은 틀렸다가 되겠지? 맞죠? 자, 리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리을은 뭐가 빠졌어요? 리을은 둘 다 부호가 같았을 때, 둘 다 양수였을 때, 부호가 같거나 양수였을 때 등호가 빠졌지? 그지? 부호가 같다면은 등호가 빠졌잖아. 부등호에서는 등호가 굉장히 중요하고 리을에서는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틀렸지?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미음은 뭐겠어? 전개해가지고 앞에 식에서 뒤에 식 빼가지고 직접적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되겠지. 끝났어요.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산술기하의 증명이죠. 산술기하 증명입니다. 근데 증명을 어떻게 하는 방식은 증명하는 과정보다는 어떤 걸 봐라. 니들이 빈칸 채우기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부등식 A와 B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컸을 때 부등식을 산술기하를 증명하는 방법이래요. 그랬더니 얘들은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빼서 비교한다고 했지? 루트 AB가 있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변화하냐? 라는 거예요. 맞지? 근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부등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루트 2루트 AB로 보이게 된 거 돼안돼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게 되겠지?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얘들 실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게 되겠죠?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조건 구했고요. 등호 성립하는 건 당연히 뭐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등호 성립만 기억해도 되겠네. 산술기 하니까. 등호 성립은 어떤 거다? A와 B 덩어리가 같았을 때. 나 조건 끝났죠? 실제 증명법을 알고 있으면요. 얘들은 뭐다? 빈칸 빠르게 채우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이해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 7번 문제 두 양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우리가 양수를 기준 잡았을 때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얘들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 한 번 더 체크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문제 봤을 때 통분시키는 경우 있어요. 진짜 큰일 나는 경우죠. 왜냐면 얘들은 A분의 B 플러스 C에 더하기 자, B분의 C 플러스 A가 되고요. 더하기 C분의 A 플러스 B에 대한 최소값을 원했잖아.
자, 이렇게 형태가 나오게 되니까 이게 뭐지? 자, 너희들 봐. 얘가 지금 산술기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돼. 실제 너희들 학교 내신에서 이런 경우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뭐지? 통분인가? 뒤적뒤적 버려볼 거잖아.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얘들은 지금 이제 A분의 B분의 C인데 얘들마다 반복이 되겠지 지금. A, B, C, A, B, C, A, B, C. 맞죠? 반복적으로 돌아가겠지 지금. 그지? 반복적으로 돌아간다고 판단되면 규칙성이 생기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면 각각 다 떼볼까? 왜? 얘가 애초에 맨 처음에 뭐였어? 이게 핵심이야 여기서. 자, 우리의 구조는 세 양수 최소값. 자, 양수에서 최소값 물으면 뭘 의심해야겠어요? 양수에서 최소값 물으면 뭘 의심해야겠냐고. 산술기하 의심하겠지. 자, 산술기하를 의심하는 부분은 총 어떤 몇 가지가 있냐면 산술기하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세 양수에 대한 최소값에 대한 얘기고, 맞지? 양수인 부분에서 최소값 물어봤을 때도 산술기하 얘기해야 되겠지만 양수였을 때 역수관계여도 뭐다? 산술기하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겠지? 맞지? 근데 얘들은 지금 이제 역수관계나 이런 게 안 보인단 말이야, 처음에. 근데 세 양수의 최소값이니까 산술기하 의심한 상황에서 따로 떼볼 거라는 생각을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할 수 있겠지. 그지? 따로 떼게 되면은 A분의 B에다가 더하기 A분의 C에다가 더하기 B분의 C에다가 더하기 B분의 A가 된다고요. 나머지 거 C분의 A에다가 더하기 C분의 B가 된다고요. 자, AC, BC, AB 관계식 보이나요? 둘이의 역수관계가 되겠지? 되겠어요? 각각 산술기하 쓰면 되니까 산술기하에 의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잖아. 맞죠? 2루트 AB니까 따라서 정답이 몇이 되겠어요? 6이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자, A가 0보다 컸을 때 A 빼기 A분의 1에 A 빼기 A분의 16에 최소값을 M, 그때 A 값을 K라고 하자. 자, 양수에서 역수관계 나왔고, 맞죠? 그 양수관계니까 뭐다? 산술기하인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봐, 우리가 짱구를 잘 굴려야 돼요. 자, 짱구를 잘 굴려야 되는데 어떤 짱구를 굴려야 되냐? 지금 현재 얘들 봤을 때는 자, 이게 플러스더라도 이제 고려할 게 있어요. 플러스더라도 각각 산술기하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최소값은 어떤 거였어? 등호 성립했을 때지. 그지? 그럼 여기서 등호 성립하는 경우랑 여기서 등호 성립하는 경우에 A 값이 다르게 되죠. 맞죠? 그러면 각각은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한쪽은 양수고 한쪽은 음수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겠어? 일단 전개를 시켜서 얘들의 형태를 확인해야겠지. 확인할 거니까 얘를 전개를 시키게 되고, 전개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A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분의 16에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마이너스에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6, 17 되겠지. 그래서 여기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 요거 두 개의 형태를 뭐다? 산술기하 쓸 수 있게 보이게 만들겠지? 되겠어요? 되겠어요? 거기서 산술기하 쓰게 되면 뭐겠어? 얘들은 2루트 AB니까 2 곱하기 4니까 8 마이너스 17이 되겠지.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개를 시켜줘서 확인해야 되고, 그때 A 값을 원한다고 했죠? 맞죠? 그때 A 값을 원한다고 했으니까 뭐겠어? A 제곱과 A 제곱분의 16이 같다. 되겠죠? 그럼 A 제곱은 4가 되니까 A는 몇이다? 2가 되겠다.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되겠죠? 해서 넘어갑시다. A제곱이랑 어떤 거요? 이거 산술기하 썼을 때 최소값이 만족하는 그때 A 값을 찾는 거지? 아까 산술기하 만족하는 게 뭐였어? 얘가 산술기하는 쓰고 나게 되면은 얘들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는 여기 있던 얘 덩어리와 얘 덩어리가 어떻다? 같았을 때니까 여기 있던 봐. 얘도 A, B 덩어리가 A 덩어리, B 덩어리지.
얘들 우리가 같아졌을 때 그때 A 값 찾는 겁니다. 이거는 꼭 중요하게 다뤄야 되니까 기억해 주셔라고요. 알겠죠? 학교 내신에서 정말 단골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다. 제가 굳이 뽑겠다면요, 산술기하가 9라고 하면 코시 슈바르츠가 1 정도의 확률로 나와요. 9대 1 정도의 확률로 코시는 아예 안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코시는 진짜 간단하게 나올 거고요. 산술기하는 도형의 형태랑 섞어서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알겠죠? 근데 산술기하가 나왔을 때 그때 A 값 찾으라고 했는데 A 값 못 찾고 틀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알겠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x가 5보다 컸을 때. 자, x가 5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처음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자, 요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자,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질 수는 있으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요소는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해줬으면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x가 일단 5보다 크죠? 맞죠? 근데 얘가 분모에서 x-5 있죠? 자, 분모 함부로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분모가 기준이 되면 돼. 분모가 기준이 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서 분모 기준이 x-5를 만들어줘야겠지? 준수야 돼안돼? 그래서 어떻게 하자? x-5를 하고 더하기 x-5분의 1을 해서 더하기 5를 한 다음에 얘들 둘 간의 관계가 뭐였어?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관계가 돼버렸지?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고 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가 x-5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의미가 파악이 되게 된다고. 이미 첫 줄부터 해서 계속해서 힌트를 줘가면서 너희한테 문제를 풀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죠? 이해되겠나요? 되겠나요? 자, 그렇게 될 거고 굳이 얘들을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2 더하기 5가 되니까 정답 끝났죠? 그때 x값이라고 했으니까 뭐겠어? 얘들도 같아지는 값이겠지? 같아지는 값이니까 x-5의 전체 제곱이 1이다. 이걸 전개해서 풀고 있으면 호구 소리 듣습니다. 왜? 우리는 일단 어쨌든 얘들 제곱이 1 되니까 풀마 1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들은 뭐다? x가 6도는 몇이겠어? 나오겠지 바로. 근데 얘가 지금 이제 5보다 큰 양수니까 몇이겠어요? x는 몇일 때? 6이었을 때 최소값이다. 바로 나오죠?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자,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그 밑에 12번 문제는 요거 하나 추가하고 갑시다. 12번 문제. 왜냐면 이걸 앞에 부분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앞에 부분에서 가물가물한 형태가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너희들 배웠다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시험 때까지 기억이 나서 그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수학이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버벅이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최대한 많이 참석해 줘요. 알겠죠? 자, 12번. x에 대한 방정식 허근 나왔어요. 허근 나왔는데 얘들은 뻔하지. 밑에 있던 형태가 지금 산술기하를 쓸 건데 맞지? 위에서 허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a 값의 범위를 한 번 더 주는 거 아닐까? 반판별 쓰면 뭐다? 1-a가 0보다 작다 쓰잖아. 그럼 a가 1보다 크다 나오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맞지? 그지? 그리고 나서 밑에 거 산술기하 쓰라고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 조건만 바뀌었지 문제에 대한 구성은 똑같죠?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결국에 너희들한테 안내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문제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 문제들이 제시하는 방향성, 이게 전부 다 일정하다고요. 일정한데 얘들을 다른 문제다, 다른 유형이다 라고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헷갈려 할 만한 포인트, 산술기하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이거 넘어가면 14번 문항 볼 거예요. 자, 14번 문항이 된다면 x가 1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x-1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5가 되고요. 뭐지? 누가 염탐했다. 내 수업에 관심 있는 친구구만.
선생님인가? 자, 여기서 x는 a에서 최소값 a를 가져요. m을 가져요. 맞죠? 그러면 봐. 우리가 짱구를 굴려볼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얘들에 대해서 봐. 1차분의 2차 꼴이 나와요. 1차분의 2차 꼴이 나와요. 자, 팁이 있어요. 팁. 요런 식으로 나왔지? 양수 부분이 필요한 거지. 그럼 여기서 얘와 일치했던 여기에다 분모를 봐봐요. 기준점이 됐지? 기준점이 됐지? 한결아, 정신 똑바로 차려. 기준점이 됐지? 그러면 얘들 기준으로 일반화 시켜라는 얘기죠. 맞죠? TV에서 1차분의 2차가 나오면요. 얘가 1차에서 1차분의 상수한 꼴로 바꾸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똑같이 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 따로따로 떼는 거지. 약분에서 떨어질 거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x가 떨어질 거고. 맞죠? 되겠어요? 남는 x-1 썼으니까 뭐다? 뒤에 마이너스 x-1분의 플러스 x에 마이너스 5가 남겠지?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한 번 더 나누었을 때로 가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에 더하기 x-1분의 몇이 된다? 플러스 4가 된다. 되겠죠? 되겠어요? 그럼 이런 형태가 보니까 뭐겠어? 산술기하를 써서, 맞죠? 2 곱하기 2니까 얘들은 몇이다? 4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이해되겠어요? 준서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뭐야?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 요 옆에 16번 잠깐만 풀고 있어봐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거 여기 아직 덜 마무리됐거든요. 조금만 더 여기서 더 가볼게요. 자, 얘들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던 부분에서는 1차분의 2차인 형태잖아요. 얘들의 역수를 한번 꺾어볼게요. 자, 이거 학교 내신에는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센 상문제쯤에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떤 유형이냐면 지금 1차분의 2차는 이런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죠? 맞죠? 맞죠? 얘들로 해놓고 얘들의 최소값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반대로 있잖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요. 어떻게 나오냐? 얘가 지금 일단 x가 1보다 크다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알겠죠? 얘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5분의 x 마이너스 1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럼 이때의 역수꼴이죠. 맞죠? 역수꼴이니까 얘는 최소값이었죠. 얘를 말을 바꿔서 무슨 값이냐? 대값으로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떡하냐? 분자에 있던 이 자식이 기준이지. 이게 내가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얘가 얘의 기준이라고. 알겠어요? 그럼 분자는 분모의 분모다. 한결아 뒤로 가. 알겠어요? 분자는 분모의 분모다 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얘들은 이 꼴로 바뀌게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되겠어요? 이해까지 됐어요? 얘를 여기분의 1이고 맞지? 원래 그래서 여기분의 1이 있으면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가 위치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실제 그래서 분자는 분모의 분모다라는 게 있어요. 알겠죠? 요거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똑같이 여기처럼 나누겠지? 나누게 되면 얘들이 x-1 더하기 x-1분의 4분의 1이 되겠죠? 되겠어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들이 뭐겠어? 산술기하 쓰면 최소값 나오지? 분모가 최소값이야. 그럼 분자가 무슨 값이겠어? 대값이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문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겠나요? 이해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보강을 이렇게 한두 개씩 하면서 이제 하는 부분에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이 보강을 통해서,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들 있죠. 맞춰야 될 문제들을 다 맞추자고요. 사실상 학교 내신에서 맞춰야 될 문제만 맞춰도 70점 이상 나옵니다. 알겠어요? 알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주는 거니까, 절대 이 부분에서는 틀리지 맙시다. 자, 16번. 자, 16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뭐다? 음수고 2,3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서 만나는 점,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에서 각각 A, B라 할 때 OAB의 넓이의 최소값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잡혔고 얘가 2,3이라고 잡혔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넓이니까 얘랑 얘에 대한 90도인 곱이 필요하지. 그지? 그럼 혹시 너희들 이게 절편을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기억나나요? 기억나나요 혹시? 기억나요? 나는 어떻게 구해? 기억난다고 했잖아. 절편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해요? 자, 여기서 볼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직선의 방식은? 응. 네, 얘기하세요. 응. B분의 Y는? N? 예? 1 되겠죠. 이거 절편을 이용한 직선의 방식은 A분의 X, X의 절편을 A라고 뒀잖아, 맞죠? 자, Y의 절편을 B라고 한다면 B분의 Y는 1이 나온 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죠? 아니면 저기서 그 90도 잡아가지고 막 써야 되는데 귀찮잖아. 그지?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시자고요. 직선의 방정식, 절편을 이용한 그랬을 때 얘가 봐봐. 우리는 AB에 대한 값을 원했고요. 맞죠? 2분의 1 AB죠?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2분의 1 AB의 최소값. 그러면 얘들에서 뭐 넣자? 지금 2랑 3을 넣자, 맞지? 자, 2랑 3을 넣게 되면은 얘들은 어떻게 된다?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AB의 분의 6과 같다. 돼요, 안 돼요? 최소값이니까 맞지? 되겠어요? 그러면 얘들은 몇이다? 1과 같지? 되겠어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1로 떨어지고 2분의 1보다는 제곱을 합시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AB분의 6이 맞죠? AB 곱하고 4 곱하면 되겠지? 맞죠? 그럼 AB는 뭐다? 24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얼마? 24. 알겠죠? 체킹해줘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해주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나오게 되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깼어요 좀? 오씨 봤지? 나의 순발력 봤지? 30대 같지 않는. 자, 봅시다. 18번 봅시다. 18번. 자, 이번에는 어떤 거 볼 거냐면 함수 파트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명제 파트에서 산술기하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뭐 물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너희들이 헷갈려 했던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은 부분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어떤 거냐면 함수 파트예요. 함수 파트에서는 실제로 얘들로 뭐 정의된 뭐가 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를 꽤나 어려워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8번 보게 되면은 자연수 집합에서 전체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조건을 봤을 때 p가 뭐다? 소수이면 fp는 뭐다? p가 나왔어요. 소수는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합성수는 어떻게 돼? 자, 소수가 나왔으니까 합성수가 떠오르겠지, 맞지? 그럼 합성수 어떻게 되는데 하는 게 나 조건이겠죠? 임의의 두 자연수의 FAB야. 그러면 합성수이면 FA 더하기 FB로 전부 다 떼내겠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떼내길 거다. 이 말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얘들 규칙에 의해서 F100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들은 실제로 안에 있는 게 F의 2의 제곱에 더하기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 거 돼요. 그치? 자, 곱하기에 대한 거는 합성수는 다 뗄 거라고 했고 소수가 남아있는 건 2, 2, 5, 5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얘들에서는 뭐다? 곱하기를 전부 다 덧셈으로 뗄 거란 얘기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5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떼져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다? 2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5가 되겠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떼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된 거를 보고 싶으면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시험 기간에 거의 이제 막바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빠르게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들 최대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익히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20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f의 4분의 x-1이야. 얘들은 2x-1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정의됐다고 했잖아. 우리가 마지막 발문 f2까지 봤잖아. 자, 항상 우리의 문제 끝은 뭐다? 결과값까지 보는 겁니다. 자, 시험 때 너희들 봐봐요. 시험 때 긴장되고 시험 때 너희들이 긴장하게 되면 시야가 좁혀지거든요. 정말 좁아져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어진 조건을 안 본다고. 근데 평상시에 뭐겠어? 마지막 미지수까지 읽는다라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라고. 자,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진짜 실제 시험에서 요거 안 보면 당황합니다. 막 혼자서 치환하고 앉아 있어요. 바로 호구 잡히는 거죠. 호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맞죠? 우리는 정확하게 보인 대로 그대로 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2가 될 거니까 x에 몇 넣자? 9 넣자. 9만 집어넣으면 뭐겠어? 17 나오죠? 끝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이제 혼자서 이제 긴장해가지고 막 따로 풀고 저렇게 풀고 해봤자 어차피 다 똑같아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죠잉?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같이 봅시다. 2. 근데 약간 이 번호마다 있지. 약간 기억나는 게 있다니까. 22는 율곡이 2가 생각나고, 264는 264번은 264가 생각나고. 그렇지 않나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생각나? 그렇지. 그치. 좋았어. 지금 나한테 탓하는 거야? 손해. 응? 자, x라는 집합이 나왔고요. 자, 이제 똑같아요. x라는 집합이 나왔어요. x라는 집합에서는 x가 2, 3, 4, 5, 6이 나왔어. 5, 6에 대해서 얘들에서 x에서 자연수 집합으로 fx라고 했지.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 얘가 무슨 역? 정의 역이고, 그럼 개수가 제한적이니까 제한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지, 맞지? 그지? 그럼 fx가 나왔는데 그 fx를 구할 것이냐, 조건을 그대로 대입할 것이냐. 둘 중 하나라고. 둘 중 하나 선택을 할 건데, 뭐다? fx는 x의 양의 약수의 개수로 나왔어. fx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지? 그럼 뭐다? 대입하겠지. 자, 머릿속에 뭐다? 딱 대입만 하면 되겠다. 치역의 모든 원소와. 자, 치역 나왔어요. 자, 핵심 내용 뭐다? 치역 나왔다. 너희들이 봐. 학교 시험에서 틀리지 말아야 될 포인트 치역 나왔다고요. 치역 나왔으면 머릿속에 뭐 떠오른다? 중복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정답이 달라진다고. 얘들이 자 2를 넣었을 때 양의 약수의 개수 2 몇 개입니까? 2개겠죠? 자 3 몇 개예요? 2개겠죠? 4 몇 개예요? 3개겠죠? 5 몇 개야? 2개겠죠? 6 몇 개야? 4개겠죠? 여기까지 했지? 자 이게 치역이기 때문에 2, 3, 4만 더해주면 되는 거를 맞지? 만약에 치역의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면은 우리는 그 부분에서 오지선다에 만약에 얘들이 5에다가 플러스 8이니까 얼마야? 13 돼 있어. 13이 정답 오지선다에 있다고 생각해봐.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 헷갈린다고.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도 치역의 모든 원소 합이라고 해놓고 9라고 적혀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얘만 더하면 되구나. 이렇게 넘어간다고. 매우 위험한 학습이겠지, 그거는. 우리는 치역이 나오면 뭐다? 치역은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꼭 기억해요. 치역은 중복을 허용한다, 한다? 안 한다고요. 요즘에 실제 고3들의 모의고사 트렌드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진짜예요. 모의고사 트렌드에서도 치역이라고 해놓고 중복 허용 안 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근데 애들 다 틀려요. 왜? 졸리면 뒤로 가면 되지. 그래서 뭐다? 정답이 9다. 되겠어요? 꼭 기억해야 돼. 치역은 중복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어. 야, 근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24번. 자, 24번. 이제, 자, 여기까지 해서 뭐다? 중복 허용하지 않는 거 중요 부분을 체크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올림포스 기출 문제는 무조건 회독 잘해야 돼. 알겠죠? 무조건 회독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너희들 그 시험 범위랑 다 생각보다 올림포스 기출 풀면서 느껴지는 게 없어요. 시험 범위에 다 겹쳐 있어요. 모든 학교들이 다 참고하는 교재라고. 알겠어요? 알겠죠? 그 방문에서도 실제 중간고사 때 있지. 중간고사 때 조금 난이도 뒤에 있었던 문제들 있죠? 싹 다 올림포스 기출에서 나왔어요. 무조건 봐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추천하는 그 교재들이 무조건 이제 너희들한테 제일 도움 잘 되는 방향일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 24번 x라는 게 x바 마이너스 2x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x에서 x로의 함수가 나왔어. 자, 구간이 나왔어요. 이번에 앞에서 뭐다? 개수가 나왔는데 이번에 구간이 나왔어요. 구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x에서 x로 구간이니까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 돼 있잖아요. 맞죠? 그 부탁이 있는데요. 차라리 이렇게 쭉쭉 이으세요. 알겠어요? 읽게 된다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디 범위에서 어디 범위 사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 요 정도 이제 그릴 수 있잖아요. 나는 이걸 왜 이게 봐.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방법이고 실수가 제일 적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면 저는 재수생들한테도 이렇게 그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왠 줄 알아요? 생각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만큼 그 이제 고3이 되고 재수생이 되고 이제 N수생이 된다고 해서 걔네들이 수학을 엄청 잘하지 않아요. 실제 이런 부분에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보는 방법 중에 제일 편한 방법이 이 상수축들 아니야? 여기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건 습관화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그었어요. 여기서 뭐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대요. 몇 차인데요? 1차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점을 지나면서 직선이거나 요 점을 지나면서 직선이거나. 바로 보이지? 두 개가 바로 보이지? 한 개만 찾을 이유도 없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그럼 둘 중에서 뭐다? A, B가 음수인 거 바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점 대입하게 되겠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고, 3, 3 대입하면 기울기가 Y는 X가 되니까, A, B가 연거 작다니까 얘는 아니겠지? 그럼 요 친구겠지. 되겠어요? 그래서 뭐다? 여기는 3,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 3이 됩니다.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6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26번 문항 x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1 그리고 a가 있어요. 얘들에서 실수의 전체 집합으로서 함수 fx가 자, 여기서 잘 봐요. 자, 얘는 정의역이 몇 개예요? 자, 한결아 너도 다시 뒤로 가. 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다시 뒤로. 집중 빡 해야지 지금. 너 애들한테 따위 당할 거야. 자, 정의역이 3개 있습니다. 그냥 봐. 정의역이 3개 있잖아. 이렇게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이면 우리가 판단 내린 게 어떤 거였어? 실제로 정의역의 제한은요. 함수가 나왔을 때 그 전에 우리가 뭔데 개수 살리고 대입해가지고 막 찾는 것들이 있었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얘들은 제한된 점들이 나오면요. 교점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오는 게 함수 자체가 구해졌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본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알겠어요? 구분을 확실히 지어줬으면 한다고. 이 문제 봤을 때 이제 똑같이 그렇게 풀고 이런 거 없다고요. 그냥 얘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것들 케이스 분류하고 거기서 데이터 처리한 다음에 결과값만 내면 된다고. 알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알겠죠? 그럼 뭐다? 얘가 지금 이제 총 3개의 점들에서 x 값들이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는 어떻게 생겼어요? b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2bx 플러스 3에 자, 치역 나왔지, 치역. 자, 정의역 나왔는데 치역 나왔어. 치역이 마이너스 5, 몇이다? A다. 얘들아 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너희들, 뭐가? 4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점이 총 몇 개야? 점이 총 몇 개니? 점이 총 몇 개니? 점이 총 몇 개니? 3개잖아. 여기 어떻게 2개야? 정의역에서 점이 몇 개냐고. 3개잖아. 근데 치역이 2개가 나왔어. 치역은 봐. 치역의 특징 뭐다? 중복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점. 그럼 뭐다? 2개가 중복돼 있다는 점. 그래서 얘가 정해진 점을 확인하려고 봤더니 B와 2B가 보이죠? 그럼 대칭축이 뭘로 고정됐다는 점? 1로 고정됐다는 점.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그럼 1에서 한 개 만나고 1과는 대칭축이니까 하나밖에 없겠지, 유일하게. 그럼 뭐다? 마이너스 2와 동일한 어디 위치가 A가 된다는 얘기겠어요? 5. 왜? 3칸 떨어져 있으니까 3칸 떨어진 데서 생기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돼요? 준서 됐어, 안 됐어? 4. 이해됐어요? 오, 뭐야? 자, 되겠죠?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점. 그럼 뭐다? A가 살짝 쿵 바로 4로 쓴다는 점. 되겠어요? 자, 여기서 같은 값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제한된다, 플러스 4가 제한된다는 점. 해서 여기서 아래로 블록처럼 이렇게 생겼거나, 뭐다? 위로 블록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되는 점. 맞죠? 그럼 케이스가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온다는 점. 맞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0,3을 지나는 것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점. 맞죠? 자, 이 둘 중에서 케이스가 요거 2개 중에서 2차 함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 그지?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할래? 어떤 거 찾는다? 0,3을 지나는지 확인한다. 진짜 편하게 볼 거면 여기 대칭 축을 잡아, 그냥. 상수축을 잡아서 요 식은 개수가 B니까 B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잡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개수가 뭐다? 여기서 AT제곱 쓸 수 있지. 3칸이랑 몇 칸? 9칸이니까 마이너스 3 했을 때 0 넣었을 때 3 지나는지 확인. 됐네. 얘네 위로 블록이겠네. 되겠죠? 네. 되겠어요? 되겠죠? 자, 요거 알겠죠? 지금 치역에 대한 얘기들 격파. 지금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단원들마다의 부분을 꺼내온 거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명제 파트, 함수 파트, 뒤에 뭐 합성함수 파트, 역함수 파트 막 이렇게 꺼내온단 말이야. 꺼내왔을 때, 자, 지금은 내가 무작위로 막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겹쳐지는 구간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게 보여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형별로 보지 않고요. 내용에 대한 조건으로 본다면요. 전부 다 겹쳐지는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몇 개 없다고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은 3일을 공부하든 4일을 공부하든 수학은 공부가 충분히 될 거예요. 알겠어요? 이번 내신 시험 충분히 공부될 거라고.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은 그런 친구를 꽤 나왔거든요. 2학년 넘어가고 3학년 넘어가면요. 전날 수학 하나 꾸준히 수학 하나 수학 점수가 변하지 않아요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학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그냥 통으로 외우는 스타일이야. 난 근데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너희들이 하고 있는 내신 시험에서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가 구성품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됐어요. 실제 국어쌤들이 분석했던 너희들 시험지를 봤고요. 들어봤고요. 그걸 들어보니까 막상 이제 외우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외우기만 해도 점수가 좀 나오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우는 용도로 전날이나 전전날부터 해서 꾸준하게 외워오는 딱 그 정도로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수학이 점수가 안 나니까 수학은 안 돼가 돼버린다고. 근데 수학은 조건으로 고리 잡으면 몇 개 없다고요. 알겠죠? 알겠죠? 조건은 다 암기를 해놔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봐야 되는지 문제를. 네. 자, 28번 문항 들어갈게요. 28번. 자, 28번 문항 들어가면은, x가, 마이너스 1, 0, 1이야. 이랬을 때에서, 얘에서 실수 전체 집합의 R로의 함수야. 얘들이 정의역이란 얘기고, 공역이 실수 전체란 얘기지. 그지? 주어진 조건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우리가 뭐다? 짱구로 어떻게 굴려? 얘가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보통 순서상 찾고 이제 순서상 찾고 하나씩 대입하는 거는 공역 자체도 제한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지. 그지? 이해돼요? 근데 얘들 문제 구조에서는 뭐다? 정의역은 제한됐는데 그 공역은 실수 전체다? 그럼 뭐겠어요? 그래프에서의 교점으로 역할할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알겠어요? 어떻게 주어지고 어떤 식으로 내뱉냐에 따라서 어떤 구성품이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만 설정하면 돼. 얘는
대입해가지고 따라서 쭉 풀 가능성이 적겠다. 근데 얘들 사이에 뭐다?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지. 근데 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된대. 맞죠? 자, fx가 x 3승에 플러스 2a가 되고요. 자, gx가 ax 플러스 b라고 했고, 얘들이 서로 같은 함수래. f는 g가 이 정의역에서 성립한대. 그럼 무슨 점으로 해석되겠어요? 교점으로 해석되겠지. 그치? 되겠어요? 그래서 정석은 봐. 정석은 사실 마이너스 1 넣고 0 넣고 1 넣어서 갖다 써서 연립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다? 선생님 다른 방법 없어요? 있지. 얘들의 교점이니까 차함수화 시켜서 x 3승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설정했지? 얘들의 봐. 얘들의 실근이 최고차 함계수가 1이면서 3차니까 근이 몇 개야? 3개인데 근의 위치가 어디야? 마이너스 1, 0, 1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얘들은 x에다가 인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이거? 되겠죠? 그럼 얘들 정리하잖아. 그냥 한 방이야. x 3승 마이너스 x가 나왔으니까 얘가 a가 1이고 b가 그럼 몇이겠어? 2가 나와야겠지. 이해되겠어요? 랑씨 이해되슈? 지연씨 이해되슈? 란씨 이해되슈? 결씨는? 결씨 이해되슈? 이해됐어요? 서씨는? 이해됐어요? 이거요? 아, 이거 인수. 근이 생겼다. 얘가 지금 교점이니까 근으로서 해석하니까 0이 근이면 x가 인수고 마이너스 1이 근이면 x 플러스 1이 인수고 1이 생기면 x 마이너스 1이 인수다 하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되겠슈? 추 정리되고. 자, 30번하고 잠깐 쉴 테니까 30번까지만 조금 힘내봅시다. 30번.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에서 이번엔 정의역 x를 주지 않았어요. 맞지? 그럼 봐, 정의역을 안 줬어요. 정의역을 안 제시했어. 그럼 반대로 정의역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문항구조. 맞죠? 정의역을 제시한 적 없어요. 그럼 뭐겠어? 당연히 정의역 구하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얘들 뭐겠어? 두 함수가 나왔고요. 두 함수의 f는 g가 나왔어요. 뭘 구하라는 얘기야? 교점 구하라는 얘기지. 그지? 해서 fx는 교점으로서 해서 자, gx는 2x 제곱에 플러스 x 둘이 같다 쓰란 얘기지. 그래서 같다 쓰게 되면 x 3승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 묶어내지지. 일부러 묶었어요. 어차피 조립제법 써야 되니까 묶는 게 더 편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해서 x 마이너스 2에다가 얘는 x 제곱에 마이너스 1이 있지. 그지? 맞죠? 그럼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로 인수분해 될 거라고요.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럼 얘들이 나올 수 있는 교점의 총은 2, 마이너스 1, 1인데 얘들의 핵심에서는 마지막에 뭘 구하래요? 집합의 개수예요. 자, 집합 개수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다? 부분 집합 개수다. 떠올려야겠죠? 집합 개수 나오면 무조건 부분 집합 개수고, 알겠죠? 그 부분에서 원소가 있다 없다 두 가지 방법, 있다 없다 두 가지 방법, 있다 없다 두 가지 방법.
2의 몇 승? 3승. 해서 따라서 얘들 집합개수 나왔으니까 2의 3승에서 마이너스 1 되는 이런 요소가 되겠다.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써주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부분 또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2번 문제부터 또 들어가 볼게요. 32번에 문제를 보게 되면 합이 합으로 떨어져 있죠, 맞죠? 그죠?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32번은 그런 얘기야. 32번은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표현했고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가 있어요. 자, 얘를 만족할 때라고 나왔으니까 fx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경우가 아니겠지. 맞지? 그럼 얘가 순수 얘들 성질로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서 f2라는 점을 주고 얘가 6이라는 걸 줬으니까 여기다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각각 구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겠지. 그지? 자, 2니까 될 수 있는 거 2, 0 대입하면 뭐겠어? F2, F2, F0이죠. 따라서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F0은 몇이다? 0이라는 점과, 맞죠? 또 F2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F2가 됐으면 얘들은 1, 1로 나눌 수도 있겠지. 그지? 1, 1로 나누게 된다면 F1이 얼마다? 3이다. 맞죠? 아니면 뭐다? 2 집어넣어서 얘를 2배 올릴 수도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과 얘를 각각 대입해 규칙성을 찾는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F0은 0이래. 오케이. 자, 니은에서 목적은 뭐야? F에다가 마이너스 1이 얼마냐? 얘가 마이너스 2냐고 물어봤어. 맞지? 그러면 얘를 또 간단한 게 우리가 F1도 아니까 F0도 아니까 얘가 F0이라고 두고 1하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둬도 되겠지. 그지?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의 목적에 있는 거는 F0은 0이니까 냅두고요. 얘는 3이 되고요. 맞죠? 그럼 F-1은 마이너스 3이 돼야겠지.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자,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디귿은 fnx라고 했어요. fnx니까 자, 얘가 곱하기가 돼 있지, 맞지? 그죠? 곱하기에 대한 얘기니까 얘는 덧셈에 대한 얘기로 바꿔야 되고, 맞지? 그럼 x가 여기서 x가 몇 번 더해진 거야? n번 더해진 거지? 그럼 fx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번 더해진 거야? n번 더해진 거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이해되겠어요?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네. 이렇게 될 거니까 디귿도 맞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인 3번이 되겠다라는 거 체크해 줄 수 있고요. 맞죠? 되겠습니까? 자, 34번 문제. 자, 34번 문제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미지수의 개수 확인해. 자, 미지수의 형태 f-2분의 f2가 나왔어요. f-2분의 f2가 나왔으면 무슨 꼴이야? 분수 꼴이 나왔지. 그지? 자, 분수 꼴이 나왔으면 뭐다? b에 관해서 물어볼 수 있다. 맞지?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쟤는 알겠어요? 자, b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들 형태를 보면 되고요. 가조건에 마찬가지로 f1은 몇이다? 3이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몇이다?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맞죠? 자, 거기다가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다조건이 합이 뭘로 바뀌었어요? 곱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1을 이용해서 몇을 바꿔요? 2나 마이너스 2를 찾으면 되겠죠? 얘는 2가 된다고 한다면 1이 될 거니까, 맞죠? 돼요, 안 돼요? 1이 될 거니까 어떻게 된다?
얘들에서는 찾아줄 수 있는 게 1의 제곱이니까 F2는 9다.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F-2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0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00 집어넣어요. 그럼 00 집어넣으면 뭐다? F0은 0보다 커야겠지. 그러니까 약분될 거고, F0은 1이 되겠지. F0은 1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F0이니까 얘가 0이 들어갔어요. 0이 들어갔을 때 2랑 마이너스 2 들어갈 수 있지. 돼요, 안 돼요? 그럼 얘가 뭐 되겠어? 1은 9F 마이너스 2다. F 마이너스 2는 9분의 1이다가 나오지. 그지? 9분의 1분의 9니까 몇이다? 81이 정답이 되겠지.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찾아줄 수 있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가겠습니다. 36번. 36번은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했을 때 f400의 값은 얘들은 봐. f400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고 큰 수니까 규칙성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겠지. 그리고 fx에 대한 조건을 준 게 아니라 관계식만 줬으니까 뭐겠어? 대입하란 얘기겠네? 했는데 얘가 f2에는 일단 fn과 같아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짝수 부분들을 싹 다 날리란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럼 홀수가 될 때까지 날리란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8, 5, 40이니까 50까지 날리면 얘들은 같아지는 게 f25와 같아질 거라고. 되겠어요? 이 식 계속 약분이 가능하니까. 맞죠? 자, F25가 나왔어요. F25인데, 이제 그럼 홀수가 나왔을 때 조건을 줘야 되니까, 여기서 홀수 나왔을 때, 2n-1 자체가 뭐다? n과 같대. 자, 얘들, n에다가 13 넣어야겠지. 그래서 뭐다? 따라서 정답은 뭐다? 13이 나온다고. 알겠죠? 자, 이거는 어떤 거다? 대놓고 대입해서 케이스 분류 문제. 앞에 있는 문제는 어떤 거였어? 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명제에서 케이스 분류 문제도 나오고요. 함수적인 부분에서 뭐 얘기만 달라졌지 케이스 분류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다가 뭐 구간에 대해서 반복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가 막 반복적이지 전부 다. 그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건 자체는 제한되게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게 다란 얘기가 됩니다. 거기다 추가적인 요소는 단순히 이 함수들의 특징만 추가됐다라는 거고. 알겠죠? 되겠어요? 네, 38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38번 문제. 자, 이제 문제 구조만 봐도 이제 약간 티가 날 거야. x라고 했고 13579라고 했어요. 어떻게 돼 있어? 홀수들이 전부 다 나열돼 있지? 그지? 그 다음에 y라는 녀석이 나왔고요. y라는 녀석은 2, 4, 6, 8, 10이야. 짝수리 나왔고 x에서 y로의 함수래. 자,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갔어요. 맞죠? 그러면 얘들에서 예측될 수 있는 게 뭐겠어? 살리는 거나 케이스 분류가 되겠지. 그때 f의 개수인데 일단은 가족건이 어떤 얘기예요? 가족건은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죠. 그죠?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콕 집었어요. 콕. 나는 F1은 4고요. F3은 8로 콕 집었다고. 맞지? 그럼 1, 3, 5, 7, 9가 있었을 때 2, 4, 6, 8, 10이 있었을 때 얘들은 1이 4로 확정, 3이 8로 확정. 나머지 3개만 선택해주면 끝. 맞지? 겹치는 3개에서 배열한다. 몇 팩? 3팩토리얼. 되겠어요? 되겠죠? 알겠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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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내가 어제 고2 수업에서 알겠슈 하니까 이제 알겠슈 모르겠슈 하니까
나한테 이제 그 사투리, 쌤이 쓰는 사투리가 슈를 쓰는 거냐, 라고 하길래, 이제 나는 경상도라서 슈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 슈가 어디지? 알게 슈, 모르게 슈. 충청도인가? 그레이유, 그레이여. 이건 어디게? 그레이여. 밥 먹었어요. 구미예요. 사투리. 자, 봅시다. 슈 40번 볼게요. 40번. 집합 x가 x로 정의할 때 x가 1, 2, 3, 4, 5야. x가 1, 2, 3, 4, 5인데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맞죠? F1은 1이 아니고 F5는 5가 아니래요. 맞죠? 자, 이렇게 나왔어. F1은 1이 아니고 F5는 5가 아니래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자,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하지? 라는 생각이 1순위로 들 거고요. 맞죠? 자,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지금 제한된 정의역에서, 맞지? 정의역에서 정의역으로 가는 함수 개수를 따질 거고 1이 1로 가면 안 되고 5가 5로 가면 안 된대요. 그럼 너희들은 봐. 어차피 분류 시작할 거잖아. 맞지? 자, 그게 중에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잘 풀지? 어떤 좋은 형태로 풀지? 어떤 방법으로 풀지를 고민하는 순간 어차피 시간 허비돼요. 자, 어차피 5개밖에 없지. F1이 1이 아니래요. 그럼 F1이 어디로 가는 거? 2로 가는 거, 3으로 가는 거, 4로 가는 거, 5로 가는 걸로 케이스 나누면 되겠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봐. 여기서 우리가 짱구를 굴려야 될 부분은 뭐냐? F1이 5로 가는 거면 F5는 뭐다? 애초에 5로 안 가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나머지 거는 5로 가는 거 신경 써야겠지? 그럼 여기서 이 세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되고 얘가 다른 덩어리가 된다는 거 정도는 알겠지? 그지?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F1이 5로 가면 어겠어? F 2, 3, 4, 5는 자기 마음대로 가면 되니까 4팩토리얼 가면 되겠지? 그지? 얘들 3개는 어떻게 돼요? F5는 5로 가면 안 되니까 3개 중 하나 가고 나머지 3팩토리얼 가면 되겠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3개 중 하나 가고 3팩토리얼 가면 되겠지? 얘들 싹 다 모으면 돼? 더하면 정답이겠지? 이해되겠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자, 실제 봐봐. 생각보다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나누면요 보이는 거야. 이게 요즘에 데이터 처리잖아. 일단은 뭐다? 나눠봐야지 데이터 처리 기반을 알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되겠어요? 되겠나요? 되겠나요? 나눠봐야지 데이터 처리 기반을 알고 데이터 처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는 점 알겠죠? 자, 4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x가 1, 2, 3, 4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어요. x에서 y로의 개수야. 정의역에서 공역으로의 개수지. 정해져 있으니까 함수가 안 정해져 있을 확률이 높겠지. 해서 가족권 보니까 무슨 말이야? 1대1 함수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가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1대1 함수란 말이야. 조건 체크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F1 정해졌고 F2 정해졌어. 너무 쉬워. 정했으니까 뭐다? 정하면 되겠지. F1이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1. 자, F2가 어디로 간다? F2는 2가 안 된대. 맞지? 그럼 F2부터 설정하면 되겠지? 2를 제외한 몇 개 중 하나? 3개 중 하나 선택하면은 정해졌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지? 나머지 뭐 3개 중 하나, 2개 중 하나 가면 되니까 3개 중 하나, 2개 중 하나. 데이터 처리 끝났지?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자, 44번. 자, 44번 문제 볼게요. 두 집합 x가 1, 2, 3, 4, 5래. y는 어떻게 나왔냐? 1, 2, 3, 4, 5, 6, 7이야.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개수야. 정의역, 공역 썼다는 얘기지? 했는데 가조건 4로 찍었어. 그럼 뭐다? 찍었으면 직접 정해진 부분들을 확인을 해 줘야겠죠? 맞죠? 뭐겠어요? 4가 5로 갔대요. 그지? 그 다음에 나 조건이 어떤 거야?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의 정의 따랐죠? 맞죠? 큰 놈들은 큰 놈에서 자동 배열이니까 5는 지금 현재 6, 7 중 하나 배열하면 두 가지 중 하나 되겠지? 그럼 뭐다? 1, 2, 3, 4는 1, 2, 3에서만 배열되면 되는데 뽑기만 하면 순서가 정해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뭐겠어요? 4C, 3. 그래서 뭐다? 4C, 3을 곱해주면 정답 끝났죠? 되겠어요? 알겠나요? 되겠죠? 자, 46번은, 자, 이제 케이스 나오는 문제는 뒤에 건 좀 남겨둘게요. 자, 46번 보면 어떻게 되겠어? F2가 홀수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홀수라 나왔으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다음 밑에 증가함수의 정의라고 했으니까 F2가 홀수니까 1로 갔을 때, 3로 갔을 때, 5로 갔을 때, 7로 갔을 때로 케이스 나눠서 풀면 끝이죠. 맞죠? 그래서 다 더하면 끝. 넘어갈게요. 되겠죠? 자, 48번도 이렇게 읽히는 거 아니야? 48번도 1, 2, 3, 4, 5가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가 1대1 대응이다. 맞지? 하나하나씩 다 되는데 2, 3, 4만 크기가 정해져 있죠. 맞죠? 크기가 정해져 있다. 2, 3, 4만 먼저 뽑고 시작하면 되겠지. 그럼 5개 중에 3개 뽑고, 맞죠? 2개 교환할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네, 끝. 넘어갈게요. 자, 합성 함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얘는 쭉 따라서 가는 거 요걸 연습을 쭉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좀 넘어갈게요.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일단 58번으로 갑시다. 반복적인 것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얘들은 결국에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58번 문항을 봤잖아. 58번 문항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실제 문제들은요, 이렇게 이제 fx가 먼저 주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그럼 얘가 기준이 되겠지. 지금까지 모든 문제들은 얘들에 대한 조건이나 정의역에 대한 범위가 먼저 기준이 됐다면 얘는 fx가 기준이 먼저 되는 함수라고, 맞지? 그럼 맨 처음에 언급했던 이유는 얘들을 활용해가지고 뒤에 거를 생각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해서 fx가 먼저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야? f 2025. 자, f의 2025와 그때 4를 넣는 값과 그 다음에 f 2026에
8을 넣는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얘들의 값은이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봐. 짱구를 굴려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뭐냐면 얘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근데 심지어 숫자가 정해져 있지. 얘를 합성을 여러 번 해서 찾는 것보다 그냥 숫자 집어넣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고. 자, 그럼 뭐다? 첫 번째, 한 번 넣었을 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되겠죠? 그죠? F 한 번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3 될 거 아니야? F 두 번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한 번 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몇 대요? 4. 짝수였을 때 4, 홀수였을 때 3이 되겠지. 그러면 반복. 유치성 찾았죠? 되겠죠?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되겠나요? 자, 8. F 첫 번째인 거 뭐다? 8 넣었을 때 얼마야? 마이너스 7이죠? F 두 번째였을 때 어떻게 돼? 8 됐죠? 맞죠? 짝수였을 때 8, 홀수였을 때 마이너스 7 아니야? 8? 두 개 더했어. 얼마? 뭐 순수하게 숫자가 대입되어 있는 형태니까 숫자를 대입해서 규칙성 찾을게요. 하면은 뭐다? 사실 10초에서 15초면 끝나는 문제죠. 맞죠? 이해되겠어요? 되겠나요? 되겠습니까? 네. 끝나는 문제는 빠르게 끝내주면 돼요. 알겠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었었지, 어떤 유형이지 이렇게 고민하면은 어차피 어려울 거라고. 나머지 봐. 64번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그래서 너희를 다 콕콕 집어넣어서 대입해보라는 문제가 또 발견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66번 볼게요. 66번을 가게 되면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제 역함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합성함수 좀 나오겠죠. 합성함수 나오고 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유리함수 나오고 무리함수 나오는데 유리함수는 제가 뺐다고 했죠? 그죠? 유리함수는 영상에서 워낙 자세하게 또 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이제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유리함수는 뒷부분 파트도 따로 영상이 나와 있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앞부분 파트는 다시 한번 찍어서 또 영상도 올려놨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생략을 할 거고 중요 부분들에서 다 체크할 거고 뭐 다음 주쯤에 또 마무리하는 보강에서는 저는 제 예상으로 모의고사 4점짜리들 중에서 괜찮았던 문제 그리고 과하지 않았던 문제들 있지 진짜 킬러까지 문항 전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돼도 충분히 너희를 학교 내신에서는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잡힌다고. 알겠어요? 자 66번 문항 볼게요. 자 66번 문항을 보잖아. 함수 fx는 ax 플러스 3이야. 자 ax 플러스 3인데 얘가 역함수와 서로 똑같대. f 인버스와 같대요. f 인버스 x와 fx 같대. a 얼마입니까? a 얼마입니까? a 얼마일까요? 내가 바로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같잖아요. 구간함수꼴이 아니에요. 1차 함수꼴이에요. 그러면 봐. 너희들이 생각할 거는 증가랑 감소밖에 없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증가였다면 기울기 몇? 1이었잖아. y는 x밖에 없잖아. 뒤에 플러스 3 있잖아. 그럼 100% 감소란 얘기 아니야? a 얼마겠어? 마이너스 1. 돼요 안 돼요? 고민할 거 전혀 없죠? 이렇게 간다고. 알겠어요? 기억나죠? 자, 얘가 지금 현재 증가였다면은 y는 x밖에 없어요. 왜냐면 직선이잖아요. 그치? 구간함수꼴이 아니라고요. 근데 얘가 뭐다? 뒤에 플러스 3 때문에 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자? 역함수 같다. a가 마이너스 1이다. 바로 나온다고.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으니까 1 넣게 되면 끝났겠지, 정답. 그지? 자, 우리가 했잖아.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고. 얘들 뭐다? 3초 컷 나는 문제야.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전체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8번. 자, 68번 문제는 어떤 얘기냐? fx가 정해졌어요. 근데 범위 제한이 놔뒀지. 자, 범위 제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인지 확인해야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6인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요. 어디에 위치겠어요? 대칭축이겠죠. 그죠? 자, 2차의 대칭축의 위치에서 역함수 fx인데 교점 사이의 거리래요. 자, 그럼 뭐겠어요? 얘가 여기서 생기게 되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얘가 x는 2가 잡힌다고 2,2겠지 뭐. 맞지? 2,2에서 잡힌 여기서의 역함수와의 교점이라고. 역함수와의 교점 나왔지? 자, 역함수와의 교점이면 내가 너희들한테 떠올려라 했던 게 뭐겠어? 증가인지 혹은 감소인지부터 먼저 생각하라고. 맞지? 근데 얘가 증가잖아. 증가니까 무슨 교점? y는 x와의 교점이 되겠지. 그래서 너희를 어떤 판단? 는 x라고 치는 판단. 맞지? 그래서 얘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6이 된다는 판단. 인수분해하면 2와 3이 나와서 3,3이 나온다는 거 확인.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뭐다? 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니까 뭐겠어? 1대 1대 루트 2 써도 되고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써도 되고요. 맞지? 그보다 1, 1 루트 2. 정답 몇? 루트 2.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70번 문제 가겠습니다. 70번 문제는 딴 거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인 건데 요거 해석만 할 거예요. 미지수 해석. 자, fx가 자, 여기서 심지어 봐. 얘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이야. 제곱은 fx에다가 곱하기 f 인버스 x잖아. 맞죠? 얘는 봐. 판단을 하나만 하면 돼요. fx가 뭐다? 0이었을 때와 fx가 뭐다? 0이 아니었을 때 판단이겠지. 그지? 되겠어요? 그 는 0인 거 하나 찾고 는 0인 거 하나 찾으면 되고 아니었을 땐 뭐겠어요? 약분이 되겠지. 그지? 해서 뭐다? fx와 누구? f 인버스 x니까 무슨 교점? 역함수의 교점이겠지. 그래서 이 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몰랐겠는데 증가죠 지금? 그럼 누구와의 교점이겠어? y는 x와의 교점이겠지. 판단돼요?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만 처리하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내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 풀어야 될 문제들, 맞춰야 될 문제들만 맞춰줘도 70점 이상은 분명히 나옵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여기서 72번 문제 볼까요? 자, 72번 문항을 보게 되면 함수 fx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그지? 함수 fx가 주중 등장했어요.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3x 플러스 a고요. 3분의 1x 플러스 a야.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x가 뭐다? 0보다 작았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나왔죠? 자, 이랬을 때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야. 자, 역함수와의 둘러싸이지. 그럼 둘러싸였으니까 만나는 점부터 먼저 알아야겠지? 역함수와의 교점이겠지? 판단 내렸을 때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함수죠? 자, 0,a인데 a는 양수예요? 양수래. 자, a가 양수니까 0,a가 요쯤에 있고요. 맞죠? 전에는 기울기가 3짜리, 전에는 기울기가 3분의 1짜리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요? 그럼 역함수와의 교점을 따질 거니까 역함수와의 교점이 생길 거고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서 y는 x 대칭인 이 함수에 맞죠? 자, y는 x의 이 함수에 뭐가 되겠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가 되겠어요? 2배가 되겠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라는 얘기야? 16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봐. 여러분한테 또 알려주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인 게
자,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제 얘들 교점 따져가 점세개 따져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지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잖아. 그지? 그럴 거면은 여기 있던 요 삼각형과 여기 있던 요 삼각형을 잘라서 본다면은 밑변이 둘 다 a고요. 높이에 대한 역할은 얘들의 x 값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이해돼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되겠어요? 이해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삼각형에서는 얘들은 밑변에 대한 역할을 하고 봐. 이게 도형 전체를 본다고 한다면 어디로 잘라서 볼 건지를 결정하면 돼. 알겠죠? 니들이 제일 편한 방법이 사실 x축과 y축에 잘린 거잖아. 그래서 얘를 y축에 대해서 잘린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x값과 x값만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는 x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때 x값은 뭐다? 넘기고 넘기면 여기는 2분의 1a가 되겠지. 높이가 마이너스 2분의 1a니까. 맞죠? 여기서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는 x를 할 거니까 2분의 3a가 되겠지.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럼 얘들 넓이는 여기의 넓이는 4분의 1a 제곱, 여기의 넓이는 4분의 3a 제곱이니까 둘 다 더하면 뭐다? a 제곱이 나오겠지. 얘가 16이라고. 따라서 a는 몇이다? 4가 나온다고. 이해되겠어요? 간단하죠? 자, 제가 여기서 연달아서 붙여놓은 문제들 잘 볼래요? 역함수와 얘기했는데 역함수와의 교점에 대해서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 실제 예전 과거 기출의 수능 문제로 나왔던 건데 74번 보고 나서 76번 옆에 같이 볼래요? 어떻게 생겼어요? 실제 얘들은 봐,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똑같지 않아요? 맞지? 그지? 문항 구조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함수에서 나왔는데 한쪽은 무리함수에서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함수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무리함수에서 똑같이 요구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잡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구하는 부분과 요구하는 부분이 똑같을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현재 봐요. 생각보다 좁은 곳에서 있잖아. 좁은 조건 개념에서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맞지?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을 본다면 정말 다양한 유형들이 있겠지만, 문제에 대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조건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너희는 유형을 공부하는 게 편하겠어요? 조건을 공부하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조건을 공부하는 게 편하겠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얘들에 대한 연습으로도 그렇고. 맞지? 이해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자꾸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수학은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문제를 할 건데 무리함수 할 겸에 무리함수로 시작하겠습니다. 76번.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fx가 역함수 f 인버스 x라고 했고요. fx에 대해서 루트 2x 플러스 k에 마이너스 5가 있어요. 얘들에 대한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할 때 역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지, 맞지? 역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인데 얘가 뭐다? 무슨 함수야? 증가야, 감소야? 우리는 봐, 역함수와의 교점 얘기하자마자 뭘 찾아야 된다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봐야 된다고. 맞죠? 증가인지 감소인지 확인하고 증가예요. 맞죠? 증가인 건 확실하겠죠? 자, 증가인지 확실하면은 얘들은 봐요. 정해진 놈 기준 잡아. 마이너스 5. 봐, y는 x가 있잖아요. 그지? 시작점이 정해져 있지. 시작점이 지금 현재 뭐로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5인데 요게 y는 마이너스 5가 정해져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5를 잡으세요.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 k가 있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k의 범위는 어디겠어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시작하는 이 범위에서부터 접하는 이 범위 사이겠지. 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자, 이때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는 얘가 10이라는 범위겠지, k가. 되겠어요? 또 접하는 거니까 는 x에서 접한다. d는 0을 쓰는 케이스겠지.
얘들 사이에 있는 거 알겠어요? 바로 보이죠? 이게 봐봐. 정해진 걸 토대로 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인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는 x를 하게 되고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는 2x 플러스 k다가 될 거라고. 되겠어요? 해서 이항하게 되면은 x제곱에 플러스 8x에 더하기 25 마이너스 k가 0이 된다고요. 되겠어요? 그럼 얘가 반의 제곱이니까 얘가 몇이겠어? k는 9가 되겠죠. 되겠어요? 그럼 9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되니까 9보다는 크고 k가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케이스가 되겠지. 되겠어요? 그럼 정답 몇 번이겠어요? 4번이겠죠? 되겠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정해진 거 기점으로 보면요, 깔끔하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헷갈릴 게 전혀 없죠? 맞지? 옮겨지는 위치가 왜 어떻게 옮겨지는지, 문제의 출제 의도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부분으로 보는 게, 결국에 얘가 여러 개 엮여 있으면 뭐가 돼? 킬러 문항이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은 부분적으로 이해를 먼저 시작을 해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신 시험은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모의고사 성적도 자동으로 올라가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78번. 자, 78번 문항을 보게 되면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얘들이 두 함수가 조건이 주어졌어요. 얘들아, 이거 내가 부탁한 것 중 하나인데 이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얘들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가 돼 있고요. gx라는 녀석이 지금 현재 몇 차로 나와 있어요? 2차로 나와 있다고요. 맞죠? 2차로 나와 있으면서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2가 돼 있다고요. 그럼 내가 뭘 얘기했어요? 얘들은 지금 현재 의심을 해야겠지. 자, 준서씨 눈 뜨고 얘가 무리함수와 2차 함수가 나왔으면요, 앞에 있는 개수가 역수관계고 거기다가 평이동이 반대면 무슨 관계라고요? 역함수 관계라고요. 역함수 관계로 의심을 시작해야 된다고. 함수의 형태를 보고 나서, 성질의 형태를 보고 나서. 그러면 얘들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1 됐으니까 오케이.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몇이야? 2에서 마이너스 2,2지. 평이동 반대인 거 확인하고 싶어. 얘를 그러면 나 평이동의 형태를 바꿔줘야 되니까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얘도 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둘이가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라고. 근데 둘이서 만나는 점에 대해서 얘기했지. 만난다고요? 자,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증가죠, 지금. 증가면 누구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 어떻게 할 거니? 는 x 할 거임. 위에 거보다 밑에 게 편하지?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 교점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자, 는 x 할 거임. 해서 어떻게 한다? 는 x를 하게 되면 이항하게 되겠고, 그럼 x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2는 제로가 돼요. 자, 근이 2, 1에서 마이너스 붙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의 점과 점 사이 거리겠네. 맞지? 몇이겠어요? 루트 2. 끝.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자, 이 방법을 기준으로 이제 요걸 볼 거예요. 80번. 80번 문제를 볼게요. 80번. 자, 80번 문제.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일단 그래프 나왔고, 무리함수 나왔고, y는 루트 4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k가 나왔어요. 자, 이제 한참 보니까 얘가 증가라고 대놓고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얘가 증가라고 대놓고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성질이 증가라는 걸 정해놓고 역함수의 교점이 몇 점에서 만났는데, 두 점에서 만났을 때 두 교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어.
증가함수인데 역함수와의 교점? 누구와의 교점이겠어? y는 x와의 교점이겠지. 그지?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의 거리가, 교점 사이의 거리야. 이렇게 생겼던 거리 나오는데, 얘가 알파라고 한다면 얘가 뭐다? 2루트 6이 되는 거리가 생긴다는 얘기잖아, 선분에. 맞지? 그럼 여기서의 격차가 몇이야? 2루트 3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몇이다? 2루트 3이 됐다는 거 알겠어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대놓고 근각계수인 x를 써가지고 이항시킨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을 했던 이게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 플러스 4일 거고 알파 베타는 k제곱 플러스 3일 거 아닙니까? 맞지? 이해되겠어요? 얘를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12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쏙쏙 집어넣으면 끝난다는 게 보이나요, 지금? 되겠어요? 되겠어요? 이렇게 끝나게 되면서 의도가 된다고. 자, 지금 이제 한 번 더 하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이제 이 문제 구성을요, 왜 이런 구성을 했는지 좀 티가 나나요? 다음 얘기로 넘어갔을 때 뭔데, 결국에는 얘가 뭐다? 실제로 봐. 너희들이 센을 풀거나, 마플을 풀거나 어떤 교재를 풀었을 때 있죠. 이렇게 유형별로 나갔을 때 있죠. 한 문제의 유형별로 이렇게 풀어간다가 아니라 다음 얘기에서는 어떤 차이가 생겼냐, 이 얘기를 토대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이렇게 다 엮인다고요, 실제로. 알겠어요? 이게 보통 극상위권의 공부 방법이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극상위권이 되고 싶고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다, 나의 상대가 없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고. 처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그 다음 얘기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 달라지는 포인트에 기준 잡아서 생각을 해줘야지, 달라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준 잡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결국에 같은 말을 한다는 게 느껴지죠, 지금? 그치? 요소들이 반복되는 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거 82번 문제 볼게요. 자, 82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82번 준비됐나요? 준비됐슈? 한결씨 준비됐슈? 풀고 있는 거야? 자, 82번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나요? 얘들에서는 집합 부분을 얘기했죠. 집합 부분 얘기했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나왔어요. 82번. A 집합과 B 집합인데, 얘들에서 A라는 집합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했어요. X, Y가 돼 있는데, 얘를 봐. 어떻게 돼 있어요? Y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다. 자, 정해놨지, 그래프를. 정했지? 그래프가 정해졌죠? 정해졌잖아. 그럼 정했으면 정하라고, 이렇게. 시작점을. 시작점 쭉쭉 자르면 되겠지? x가 뭐? 마이너스 2. 여기가 1. 그래프가 요거 기준인데, y 대신 마이너스 y. 어디? 감소. 돼, 안 돼?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밑에 거는 어떤 거야? x, y에다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야. 자, 감소랑 감소에 대한 개수 문제지. n 교점 개수가 몇 개다? 2개로 해석. 맞아요, 아니에요?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시작점 포함, 또 접하는 거 체크.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시작점이 돼서 여기 점을 지나는 건 등호 붙고 접하는 건 안 붙겠지? 어떡할래? 갖다 써서 1 이항시켜서 제곱해서 D는 0 쓰겠다. 돼, 안 돼? 되겠어요? 그때의 K값만 찾아주면 되겠죠?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자, 감소 증가만 바뀌었지 또 달라지는 거 하나 없다. 확인해줬죠?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얘들에서
자, 84번은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역함수를 고쳐주는 용도만 쓸게요. 알겠죠? 자, 역함수 바꿔주는 거 생각보다 너희들 헷갈려 할 수 있어서 역함수 바꿔주는 방법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84번. 84번을 봤을 때, y는 루트 4-2x에 플러스 2에 대해서 역함수의 그래프가 라고 했어요. 맞죠? 역함수의 그래프가 그럼 뭐다? y는 x 대칭이지. 자, y는 x 대칭하기 전에 꼭 요거 체크해요. 어떤 거? 얘가 0보다 속에 게 크거나 같다. 돼, 안 돼? 그리고 뭐다? 겉에 거도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지? 그럼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꾸라고. 알겠어요? 그럼 x는 뭐다?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원래 원함수 나왔지? 되겠어요? 무조건 요거부터 체크해요. 알겠어요?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전체가.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뭐다? 2보다 크거나 같겠지, y가. 또 x의 속의 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보다 작거나 같겠지? 얘 체크했지? 이제 뭐 하자? 싹 다 y는 x 대칭하라고. 그럼 뭐다?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뭐다? x는 루트 4-2y의 플러스 2가 되고, 이때 범위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돼, 안 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얘들 이항에서 x-2의 전체 제곱은 4-2y와 같다. 되겠죠? 이제 마음 편히 고치면 된다고. 하면은 y는 뭐가 돼요? 이항하고 이항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x-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거 돼야 안 돼요? 되겠죠? 한 위로 볼록한 이런 함수고요. 2,2에서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함수겠지? 그럼 여기 싹 지워버리면 되겠잖아. 맞지? 그러고 나서 뭐 하자?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찾아주면 되겠지? 돼야 안 돼요? 감소니까 감소와 만나는 거잖아, 지금. 되겠어요? 이해되겠죠? 되겠죠? 돼야 안 돼요? 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거든요. 좀만 힘내봐요. 알겠죠? 네. 자, 8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86번 문제. 두 함수 y는 루트 x와 y는 루트 8x가 있어요. 자, 얘들아 이거 얘기해줬던 적 있죠? 둘 다 0점과 0점 잡히면 루트 2x와 루트 8x는 얘들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어떻게 된다? x 값의 범위는 여기서 잘랐을 때 얘들 범위는 1대 3의 비를 가지고 있겠지? 그지? 그지? 이거야. 얘가 t면은 루트 8t잖아. 루트 8t 되기 위해선 4지 맞지? 4t드 가야 되겠지. 그래서 뭐다? 얘가 t대 3, 1대 3이다. 그러면 1대 4다. x 값의 소개비를 볼 수 있고요. 그때 y 값의 비도 따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지?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뭐다? 얘는 지금 현재 루트 배니까 1대 2다 해서 비비율 관계로 해서 바로 체크하면 돼요. 근데 얘들 체크하게 되면은 얘가 정사각형이래요. 얘가 t인데 그럼 얘가 3t란 얘기잖아. 맞죠? 그지? 그래야지 정사각형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얘들에서 봐. 여기서 t를 넣었던 루트 8t는요. 누구랑 같아? 3t와 같아진다 쓰면 되겠지. 그러면 얘들 원하는 a 값 끝났죠? 맞죠? 되겠어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얘는 하나씩 대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되겠어요? 되겠어요?
됐어요? 됐어요. 되겠죠? 여기서 88번, 92번, 94번 할 거예요. 추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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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88번 88. 88번 하니까 너희도 88 해줘야지. 그거 아니야? 재밌는데. 자, 요거는 뭐다? 한 3번 정도 했죠? 지긋지긋해야 돼, 이거 아주 그냥. fx 나왔어요. 총 2가지 케이스 나눠져 있고, x-2분의 2x 플러스 3이 되고요. x가 3보다 컸을 때,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으면 정해지면 돼요. 어떻게? 자, 2라는 축과, 어디 축? 2라는 축이 생겼는데, 맞지? 얘들 그래프는 마이너스 4가 필요하니까 양수라는 건 알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생긴다고.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3이라는 기준이 여기 있고요.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빵 뚫려서, 실제로 빵 뚫려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생기겠지. 그럼 봐. 3, 며칠 지났는지는 확인을 해줘야 돼. 3을 집어넣어봐. 3. 맞지? 9가 되겠지. 그럼 뭐다? 얘는 3,9를 빵 뚫어 넣는 이런 함수가 될 거라고요.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쪽에서 필요한 거는 루트 3-x의 플러스 a인데 x가 작거나 같다 3보다야. 되겠어요? 그럼 얘들은 지금 현재 따로 그려서 합치는 거야. 이거는 3이랑 a가 있었는데 얘들 그래프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감소함수 생기겠지. 그지? 그럼 얘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데 치역은 일단 2보다 뭐야?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뭐다? a라는 지점이 여기 아래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동시에 나 조건에서 뭐야? 1대1 함수란 얘기를 했지. 임의의 실수. 맞지?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아져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들은 여기에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지? 그럼 A가 몇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9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되겠어요? 알겠죠? 요건 꼭 체크해줘요. 매우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다? 주어진 조건대로 대입 다 하면은 끝나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2번, 94번 해볼게요. 자, 92번으로 가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92. fx가 이렇게 됐고요. gx가 마이너스 루트 x에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있대. 맞죠? 여기서의 핵심은 그거야. 넓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 크기를 잘 봐야 돼. 크기가 몇이야? 1이지. 크기가 몇이야? 1이지. 변화량 대칭. 시작점에서. 알겠죠? 크기가 똑같은 변화량 대칭이야. 알겠죠? 요거에 대한 얘기니까 한쪽은 봐봐. 0이랑 한쪽은 여기서는 3이네. 한쪽은 마이너스 1이고요. 한쪽은 뭐다? 4네. 맞죠? 그럼 여기서의 시작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무슨 수야?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시작점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시작점이 이렇게 생겼겠지? 되겠어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얘가 지금 현재 어디서 나눠져 있어요? 기준이 0의 기준을 나눴을 때 여기 전체 넓이를 a라고 두고
여기 전체 넓이를 B라고 뒀을 때 A 빼기 B를 따지래. 맞지? 그럼 봐. 여기서 요만큼의 변화량인 이 넓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변화량이 이 넓이와 뭐다? 넓이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량이 일정하니까 같겠지. 그럼 얘에서 얘 뺀다고 한다는 건 요 넓이에서 요 넓이 뺀다는 거랑 똑같죠? 되겠어요? 해석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얘는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고 얘는 1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12에서 몇 뺀 거야? 3 뺀 거니까 정답 뭐겠어? 9가 되겠죠. 자, 변화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뺐을 때도 뭐다? 이렇게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알겠죠? 되겠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요건 학교 내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되겠어요? 94번 볼게요. 자, 94번은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fx가 자, 이게 반복적인 걸 잘 봐야 되거든요. 이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대수 파트에도 똑같이 나와요. 정말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x-2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또 gx는 루트 x 플러스 2의 플러스 1이잖아요. 자, 얘들의 평행 이동을 잘 봐요. 2,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 1이 돼요. 그죠? 그 시작점만 잡혔고 뭐다? 시작점과 시작점이 잡혔는데 변화량은 똑같죠? 그죠?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울기. 둘 다 기울기에 직선 두 개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보여요? 똑같이? 그지? 그럼 얘 평행 이동과 살펴보면 놀랍게도 4 증가했을 때 마이너스 2 떨어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얘들이 잡혀있던 이런 함수들 있죠? 여기서 잡았을 때 얘는 100% 2분의 1이라고 마이너스. 여기서 한 점 똑같이 잡았을 때 변화랑 똑같이 대응되는 거 잡으면은 100%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도를 할 거냐? 얘들에서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따져보면요. 얘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2,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얘는 몇이야? 2,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1이고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요? 여기서 봐. 얘들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문제에서. 근데 여기서 체크 하나만 해보면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에서 만나는 점 자체가 같은 점이지 않을까? 얘들에서는 사실상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직선을 떼면은 요 넓이와 여기서 직선을 떼는 요 넓이가 같을 거니까 얘를 여기에 갖다 붙이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얘들의 교점이거든요. 그 교점을 따라서 이제 그려보면 되는데 교점에 대해서 잡히면은 일단은 차이에 대해서 만나면은 얘는 이건 계산을 해 보는 게 맞겠다. 이거는 너희들이 이거 바로 보는 게 더 힘들겠다. 얘들에서 그래서 교점을 찾아야겠지, 맞지? 그래서 뭐다? 요거는 요 친구와 뭐다? 2분의 1x 플러스 4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지? 그죠?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뭐다? 슉슉 날아가서 3이 될 거고, 맞죠?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의 x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9는 x 플러스 2다. 되는 거 돼, 안 돼? 되겠어요? 해서 얘들 이항하게 돼서 계산해주면 x제곱에 4를 곱할 거니까 플러스 8x에 플러스 28은 0이다.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뭐야? 왜 안 맞나? (47) 47 안 되는데? 뭐야?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응. 맞죠?
그죠? 얘 마이너스잖아요.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뭐다? 넘어가 4가 되니까 얘들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이 되겠다. 맞죠? 자, 그럼 뭐다? 14, 2 해서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그지? 그럼 요거 뭐다? 14 콤마가 되겠지.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14 콤마, 그럼 14 콤마 몇이나요? 14 콤마 대입하면은, 3 돼야 되니까 14 넣으면 7. 마이너스 3 되나? 14 되면 안 되는데? (14) 2 14 넣었어. 14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는데? 플러스 3이 아니라고? 계산 이슈. 아, 14 콤마 아니지. 이거, 미안. 여기 점이죠. 미안해요. 맞죠? 잡히는 게 요점이잖아. 그럼 뭐다? 2 콤마 몇이야? 2 콤마 3 나오나? 맞죠? 2 콤마 3 나오면서 얘가 두 칸, 한 칸. 봐? 얘가 4칸, 2칸 올라갔어요. 그럼 얘도 4칸, 2칸 올라가겠지. 그지? 맞죠? 그럼 뭐다? 여기서 만나는 점이 6 콤마 1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직선이니까 얘들은 뭐다? 여기가 90도가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 있던 길이가 8이 되고요. 여기 있던 길이가 4가 되면서 8, 4, 32의 나누기 2인 16이 정답이 되겠죠.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교점을 내가 잘못 찾았네. 알겠죠? 네, 요렇게 해서 변화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해서 갖다 붙이는 것들이 있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문제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전체적인 정리 한 번 더 해줬고요. 여기서는 한번 풀어봤던 교재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의 정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